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유목민족사입니다. 그간 유목민족사에서는 고대의 유목민족들, 중세의 유목민족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세시대의 유목민족들에 대해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거란족입니다. 유라시아의 그 많은 유목민족들을 정리할 때 단순하다만 공간적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통상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일컫는 말인 서역의 유목민족, 몽골 초원지대의 유목민족, 한때 만주라 부르던 동쪽의 유목민족 세 권역으로 나눕니다. 동쪽의 유목민족은 다시 몽골 초원지대와 붙어있는 동호 계열과 완전한 만주 땅의 부족인 숙신 음루 계열로 나뉩니다. 동호 계열은 선비족, 오한족 등으로 퍼졌고 숙신, 음루 계열은 말갈족, 여진족으로 퍼집니다. 오늘 다룰 거란족은 동호 계열의 분파입니다. 거란족은 요하라는 강과 그 부근에서 흥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훗날 거란족이 세운 나라의 국호 요나라가 바로 그들의 고향을 가리키는 지명 요하의 요에서 따왔다는 말이 있죠. 거란족의 실제 명칭은 키탄 혹은 키타이입니다. 중국에서 키탄과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써서 그들을 불렀고 이 발음이 한국어로 다시 번역되다 그란 혹은 거란 등으로 불렸던 거죠. 문헌상 거란족의 등장은 꽤 오래전입니다. 중국 기준 최초의 거란족 문헌 등장 시점은 위진남북조 시대이며 한국 기준에서는 5세기경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광개토대왕이 북방에 거란족을 무찔러 고구려인 포로들을 구출했으며 염수라는 강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구려 멸망 직후 오늘날 허베이성 쓰저성시의 정딩현인 영주라는 곳은 지리적 특성상 많은 이민족들이 집중 분포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멸망한 고구려 유민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주에 있던 당나라 관리 조문회의 포악한 행정 조치에 거란족들이 불만을 품었고 거란족의 부족장이었던 이진충 손만영 등에 의해 696년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진충의 난이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진충의 난으로 영주가 무정부 상태가 됐을 때 걸걸중성이 고구려 유민들을 걸사비우가 말갈족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 걸걸중성은 행군 도중 사망하지만 그의 뒤를 이은 아들 대조영이 동모산에 정착해 발해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거란족은 부족 단위로 산자에서 살아가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건 10세기부터인데요. 10세기 거란족의 부상은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야유라복이죠. 10세기 크게 8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던 거란족의 부족들 중 야유라복이는 진랄부의 부족장 집안이었습니다. 906년 야유라복이는 거란족의 타 부족장들을 모두 복속시키고 스스로 카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16년 야유라복이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며 유목국가 거란국을 건설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란이었습니다. 요하를 서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시라무렌 강이라는 강의 지류로 갈라지는데 시라무레 강 근처에는 임황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자오다멍이라는 곳입니다. 이곳 임황부가 바로 거란국의 수도였습니다. 야유라복이는 중국인 한족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가 문명국이었다 보니 국가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족들의 능력이 필요했고 야유라복이는 이들 한족들을 통해 유목국가임에도 합리적이고 관료적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 덕에 거란국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야유라복이는 황제에 오르고 나서도 몽골 초원까지 원정에 나섰으며 서역이라 불리던 타클라마카 사막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야유라복이는 이제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 926년 발해를 멸망시키기도 했습니다. 야유라복이는 발해 멸망 후 발해의 수도 상경 용천부를 중심으로 하여 동란국이란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동쪽에 있는 거란국 정도로 해석하면 될 텐데요. 야유라복이는 장담 야율돌륙을 동란국의 왕으로 삼고 야유라복이는 수도 임황부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간 원정의 필요가 누적되었는지 귀환 중 야유라복이가 사망합니다. 야유라복이가 사망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장남 야율도륙의 후계를 이어야 하는데 야율도륙은 동란국의 왕으로 임명됐잖아요. 이 유목사회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이 없습니다. 능력 본위인데요. 야유라복이의 아내였던 순흠황후 순류씨는 장남 야율도륙보다는 차남 야율요골의 능력을 더 높이 썼습니다. 순흠황후 순류씨는 반대파 인사들을 전부 산채로 선대 황제 야유라복이의 무덤에 순장시키고 차남 야율요골을 2대 황제인 요나라 태종으로 즉위시켰습니다. 동생이 즉위에 질투심을 느낀 동란국의 왕이었던 장남 야율도륙은 중국의 후당이란 국가로 망명했습니다. 동란국도 얼마 안 있어 요나라에게 합병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 번째 분열시대였던 5대 10국 시대였습니다. 5대 10국이란 중국의 메인 중심지인 중안의 5개의 왕조가 이어지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5대 중에서 두 번째 국가였던 후당이라고 있었습니다. 후당이 군부 실력자였던 석경당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성공적인 쿠데타를 위해 석경당은 거란족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태종 야율요골은 군사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연운 16주라는 영토를 할양해갑니다.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포함하는 16개의 주를 뜻하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베이징 텐진 일대입니다. 베이징의 옛 명칭이 연주거든요. 석경당은 거란족의 도움으로 쿠데타에 성공, 5대의 세 번째 왕조 후진을 건국했지만 석경당의 뒤를 이은 석중기는 석경당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나오자 태종 야율요골이 군대를 이끌고 가 후진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5대의 남은 왕조들과 5대 19국을 통일한 송나라의 과제가 연운 16주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연운 16주는 중원 기준 북방의 벤두리였지만 어쨌든 그간 중국 왕조가 다스려왔던 지역이었고 주민 구성도 당연히 중국인 한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10세기부터 유목세계와 과거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땅을 동시에 다스리던 유목국가를 정복왕조라고 부르며 거란족의 요나라가 첫 번째 정복왕조였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 외에도 여진족의 금나라, 탕구투족의 서하, 몽골족의 원나라, 만주족의 청나라가 있죠. 그 이전에 흉누제국, 선비제국, 유연제국, 돌궐제국, 위구르제국은 유목세계만 다스렸지 중국 영토를 다스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5가지의 유목국가가 총 16개의 나라를 세웠던 중국 중세 시대에 5호 16국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5호 16국 시대의 국가들은 정복왕조가 아닙니다. 이 국가들은 유목세계에서 나타나 중국 영토까지 팽창한 국가가 아니라 이미 중국 땅에 주둔하고 있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경우로 침투왕조라고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복왕조는 유목세계와 중국 땅을 동시에 다스렸던 국가로 독일계 미국 학자였던 비트포겔이라는 학자가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역사를 연구한 책 History of Chinese Society 리아오에서 이 정복왕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죠. 정복왕조도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유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거란족의 경우 야유라보기 때부터 거란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유목세계와 중국 영토에 적용하는 통치 행정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란족을 예시로 들면 원래 거란국 영토와 연운 16주에 적용하는 행정이 달랐습니다. 유목세계를 다스리던 행정법을 북면관제, 연운 16주에서 한인들을 다스리던 행정법을 남면관제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 하나, 5호 16국 시대의 침투왕조와 근세시대의 정복왕조를 비교해보면 침투왕조들은 개국과 동시에 한자식 국호를 정합니다. 반면 정복왕조들은 처음 국가를 세웠을 땐 그들 고유의 국가명을 쓰다가 중국 영토를 얻으면 그때 가서 한인들 취향에 맞게끔 한자식 국호를 정하는데요. 거란족도 야율아보기 때 국가명은 거란이었고 거란이 연운 16주를 얻은 태종 야율요골 때가 되어서야 한자식 국가명 요나라를 정했던 거죠. 2대 황제 요나라 태종사 후 요나라 황가는 황제들의 잔혹한 폭정과 황희 계승쟁탈전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그 사이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의 시영, 그 뒤를 이어 송나라를 건국한 송나라의 시조 태조 조광윤, 조광윤의 동생이자 5대 10국을 완전하게 통일한 송나라의 2대 황제 송태종은 거듭 연운 16주를 되찾기 위한 원정에 나섰지만 요나라가 혼란 속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요나라가 안정을 되찾은 시점은 6대 황제인 요나라 성종 때부터인데요. 우리에겐 고려를 침공한 거란족 황제로 유명하죠. 요나라 성종은 10살이란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요 성종이 나이가 어려 그의 어머니였던 승천태후가 섭정을 했는데 승천태후가 유목사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여장부입니다. 그간 내전으로 어지러웠던 요나라를 수습한 주역은 누가 뭐래도 승천태후였으며 내치를 잘 다지고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되찾으러 전쟁을 일으킬 때 직접 전장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993년 요나라가 고려를 1차 침공했을 때도 승천태후의 섭정기였습니다. 이때 요나라는 고려의 눈치를 봤는데요. 송나라 건국 후 고려는 송나라와만 수교를 맺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고려는 노골적으로 거란족의 요나라를 멀리했습니다. 만약 고려가 송나라와 연합해서 같이 요나라를 공격하는 날에는 요나라에게 승산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었죠. 고려뿐 아니라 요나라와 고려 사이에 발해 유인들이 저항하고 있었고 여러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도 언제 어떻게 적으로 돌변할지 몰랐죠. 그래서 그간 거란족의 요나라는 여진족 토벌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고 여진족 토벌 과정에서 거란족의 소손영이 993년 고려를 침공했으나 고려의 서희가 단판을 통해 강동육주를 받아내고 앞으로는 고려가 요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한다는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고려라는 후방을 안정화해 놓은 뒤 요나라는 1004년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하여 송나라 국경을 넘어 침공했습니다. 송나라의 국방은 약하게 그지없어 수도 인근까지 밀리다가 송나라의 수도 개봉 인근에서 치열한 접전이 일어났는데 승천태후는 굳이 더 큰 전투를 벌여 희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송나라를 압박하는 형국에서 화친을 통해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연운 16주는 요나라 영토를 인정을 하고 송나라는 세패라고 해서 거란족의 요나라에게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패를 보내기로 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수도 개봉 근처 전현에서 이루어진 맹양이라고 하여 전현의 맹이라고 부르죠. 승천태후 섭정기에 요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요나라가 중국인 한족 관료들을 적극 육성했던 덕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제상 한덕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승천태후의 내연남이기도 했던 한덕양은 뛰어난 지식으로 요나라 통치술에 기여했으며 전현의 맹을 체결하기도 한 장본인이었죠. 1009년 승천태후 사후 본격적으로 요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고, 젊은 패기에 넘치던 요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며 자신만의 위협을 과시하고자 고려를 2차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죠. 그치만 이 요 성종의 전쟁을 막은 건 고려가 유일했습니다. 그는 요나라의 본격적인 법치주의를 제대로 도입시킨 매우 뛰어난 성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티베트와 위구르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발해 부흥운동도 이 시점 때 거의 종료가 되며 만주에 대한 지배력까지 공고히 했죠. 그래도 뭔가 고려가 마음에 걸렸던 건지 1018년 본인이 직접 가지는 않고 소배합을 통해 고려를 3차 침공했다가 강감찬의 귀주대첩에 된통당했죠. 비록 말년에는 요성종이 해이해져서 사치에 젖어들지만 그럼에도 요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성종 사후 요나라는 다시 황제 계승 쟁탈전으로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해집니다. 결국 요나라는 1125년 만주족에서 흥기한 여진족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요나라 멸망 후 황족 야율 대석이 거란족 잔존 세력을 데리고 서쪽으로 진출하여 중앙아시아 땅에 서요라는 국가를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나라 멸망 후 주요 거란족들은 다시 요하 부근에서 부족 단위로 거주하다가 훗날 중국 한족, 몽골족, 만주족으로 동화됐습니다. 오늘날 중국 54개의 소수민족 중 다우르족이 거란족의 직계 후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